이렇게 평일날 오전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하시는 게 대단하신 분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제가 좋은 강의를 해드려야 될 텐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앉아서 해도 괜찮겠나요? 네. 이 진주의료원 때문에 제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게 됐는데 단식을 일주일 동안 해서 국회 안에 현관에 그 바닥에다가 담요를 깔고 한 일주일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지금 막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 이력이 좀 너무 과장되게 소개된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라는 진보 성향의 의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87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창립하는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문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좀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 어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아마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홍 지사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순탄한 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진주의료원 얘기를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 사이사이에 좀 섞어가면서 하기는 하겠는데요. 공공의료라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공공의료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좀 들여다보기로 하죠. 넘겨보시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을 왜 붙였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하셔야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 또는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별로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에 속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학자들이나 외국 사람이 한국의 의료 제도를 볼 때하고 우리가 우리 제도를 볼 때 그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가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의사가 병원을 소유하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은 당연히 의사가 세우고 의사가 운영하는 거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의사가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3나라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공통점은 이 의사가 병원을 설립 소유하는 나라는 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의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명치유신 때 생긴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의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가용 비행기를 살 망정 병원을 세워서 병원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급은 그렇게 합니다. 작은 의원은. 그러나 병원을 의사가 개인 소유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법인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또는 대다수의 병원은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의료법상으로 구성된 민법에 준용하는
그런 이제 특수목적 법인의 셋 중에 하나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셋의 공통점은 이게 비영리 법인이라는 거죠. 영리 법인이 아닌 거죠. 회사 법인이 아니고 상법상의 법인이 아니고 민법상의 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그런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드팍토로 움직이는 모습은 영리를 하는 것으로 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모든 비영리 법인에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학교 법인도 비영리 법인데 사실상 영리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고, 의료법인도 비영리 법인데 영리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요즘 노인요양보험 때문에 노인 시설이 급속히 영리적인 형태로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법인도 원래 회사법인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의 지배를 받지 않고 1인 지배를 받는 거가 그 상법상 법인들도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인격을 가지는 법적 취지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막 그냥 벌써 했어요. 애니메이션까지 해놨었는데 그래서 제가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외국의 기본적으로 외국의 의료 체계는 병원의 거의 대부분이 이 공공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영국이나 뭐 스웨덴 같이 특별한 나라만 그런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공병원을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빈 부분을 공공병원이 아닌 빈 부분은 누가 보조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민간병원이 움직이는데 그 민간병원이 한국의 민간병원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설명을 먼저 드린 건데요. 외국의 비영리 법인은 진짜로 비영리 법인입니다. 정말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십자사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진다. 외국의 비영리 법인은. 그래서 공공병원도 외국의 공공병원도 비영리 법인이고 민간병원도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진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로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병원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많은 나라는 100%까지 가고요. 그러면 그 20% 정도는 영리 병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라마다 그건 다른데요. 많으면 그 정도 아니면 적으면 5%, 10% 정도의 영리법인이 있는데 그 영리법인이 한국에서 막 영리법인 얘기가 나오면 뭐 촛불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이런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데 비영리병원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영리병원이 20% 있어도 국민들의 그 건강을 보살피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리법인을 허용해 줄 그럴 여력이 생기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 공공의료가 그야말로 의료의 중심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의료의 변두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에 이 지방의료원처럼 옛날식 도립병원 같은 데는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본 유일한 공공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겁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거는 공공병원이죠. 이런 교육부가 관할을 받는 공공병원인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 유일한 공공병원.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이런 것들은 보셨지만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별로 가보신 적도 없고 혹시 이 중에 보건소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보건소는 요새 많이 가시죠? 네. 집안에서도 아마 애들 데리고 보건소에 갔다 오면 꽤 평이 괜찮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병원은 이제 가본 신경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좀 되는가요? 네. 이제 영국은 이제 100% 소위 국영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북구라파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공병원이 100%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하고요. 호주나 프랑스, 독일도 지금 이때 공공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병원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설립한 병원, 이제 가버먼탈 호스피탈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 정도 60%, 독일의 40%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민간병원을 합치면 전부 이 근처로 이만큼이 와 있게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이제 공공병원이 가장 약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미국 가서 의료 때문에 고생하신 기억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민간 보험료 내느라고 고생하시고, 병원에 가면 너무 비싸서 고생하시고, 그 기억이 있을 건데, 미국이 거기에 속하고, 아까 얘기한 메이지 유신 시절에 만든 그 의료 체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26%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게 통계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10%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국제 비교용으로 만든 자료고 실제로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미국도 비영리 법인을 합치면 이 정도로 올라가죠. 일본도 비영리 법인을 합치면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게 비영리 병원들이 사실상 영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10%는 진짜 10%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굉장히 이제 서퍼링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한국은, 여기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비영리법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적었느냐 그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서 늘 이랬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면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이 75%였어요.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느냐면, 제가 시간 조절을 이거 잘해야지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시간을 잃어버리거든요. 듣는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는 공공병원이 4분의 3을 차지했어요. 왜 저런 상황이었냐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대한 병원, 인제대 백병원 같이 병원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때 그 인제대 백병원의 전신이었던 백인재 외과 의원이 중부 저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민간 자본이 병원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공공병원이었다. 그리고 이게 60년대부터 70년대를 거쳐서 이 시기 동안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율이 대체로 55대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반반 정도를 공공과 민간이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공공병원이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했느냐면,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보험이 도입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의료보험의 도입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비약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의료보험이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 공급이 대폭 확대가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 중대한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분야에 막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그때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어요.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느냐면, 이 늘어나는 공급을, 가격 인하로 내려가는 의료 서비스에 확대되는 의료 서비스 공급을 민간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짓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료보험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병원을 동시에 지어나갔어야 했을 것 같은데, 공공병원을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국에서 장기 저리 차관을 도입해서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 부산에 그 사상에다 지어놓은 인제대 백병원도 그때 그 공단에 있는 병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민간병원 지원으로 돈을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도 짓게 된 거예요. 그 가천에 있는 길병원도 그런 명목으로 도처에 그 장기 저리 차관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이거는 숫자가 줄진 않았어요. 줄진 않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 비중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그늘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보고 있으면 의사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저게 진짜인가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런 활동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상당히 루크러티브한 그 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 어떻게 늘어났겠어요? 2인분이 남았으니까 병원이 늘어난 거지.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데 이때 박정희 정부에서 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 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선성장 후분배 논리입니다. 이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료 부분에서는 이거의 선성장 후배의 의료판 버전은 뭐냐면 의료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공공이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건 똑같이 시장의 확대 그리고 국가의 축소를 지향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복지는 시혜적이고 자녀주의적인 복지가 되는 그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부터도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의료보험이 없던 상태에서는 그게 그 환자가 돈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전액을 자기가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병원을 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연령층이 이제 이 시대 70년대 초반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억이 없으실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71학번 정도, 71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있는데, 70년, 의료보험이 77년에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70년대에 신문에 의료 기사가 나면 거의 틀림없이 무슨 기사였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진료를 거절해서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죽었다. 그런 기사가 의료 기사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는 어느 대학에 말하자면 눈물 난 사연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해가지고 돈 걷어서 했다. 그런 종류의 기사가 70년대는 다 있었는데, 그때의 그 병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데 민간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것을 구치기가 이제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런데 지난 4월 15일 날 정말 내가 이 말을 듣고 거의 뒤집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홍준표 지사가 했어요. 의료보험은 좌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 도입되면서 공고의료가 출발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어떤 기자가 홍준표의 메모를 찍어다가 그거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홍준표의 메모를 사진 기자가 찍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뭔지, 폰스타가 뭐예요?
펜스타?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여기 당당한 경남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홍준표의 슬로건이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보험제도 사회주의적 정책 좌파.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리병원 제도의 문제 뭐 이렇게 했어요. 아마 홍준표 머릿속에는 영리법인을 해야지 되는 영리병원을 해야지 되는데 의료보험제도가 이게 사회주의적 정책이고 좌파 정책이고 그래서 진주의료원에 강성노조가 해방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박정희가 그러면 좌파야? 박정희가 빨갱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게 의료보험이 좌파냐?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문까지 했어요. 홍준표 지사가 이랬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할 수밖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공공의료가 출발한 게 아니라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박정희 시대에 공공의료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홍준표 씨의 그 특징적인 사고는 뭐냐면 아무 자료를 보지